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모르고 바세린을 사용하시면 피부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일 2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바세린을 사용하는 분들의 73%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이 그 잘못된 방법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17년째 피부 장벽과 피부 노화만 연구해온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비싼 제품 없이, 추가 비용 없이 지금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로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진실을 모두 공개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62세 권지영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3달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세린을 바르고 있는데 피부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진단해보니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세린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법만 바꿨더니 3주 만에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그분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3분씩은 같은 문제로 오십니다. 바세린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세린이 피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진짜 원리와 메커니즘. 두 번째,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 잘못된 사용법 5가지. 지금 이것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세 번째,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황금 조합 4가지. 재료비 3만원도 안 들고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피부 타입별로 달라져야 하는 사용법. 건성, 중성, 지성, 민감성, 아토피 각각 다릅니다. 다섯 번째, 얼굴 외 신체 부위별 바세린 활용법. 발 뒤꿈치, 팔꿈치, 무릎, 손, 목, 입술 각각 알려드립니다. 여섯 번째, 안전성에 대한 진짜 팩트. 석유에서 만든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학적 해답. 일곱 번째, 올바른 세안법과 바세린의 관계. 세안을 잘못하면 바세린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침 저녁 루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료실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특별한 방법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동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바세린을 꼬박꼬박 발랐는데 피부가 번들거리기만 하고 속은 여전히 건조한 느낌. 바세린을 몇 달 발랐더니 이마나 코 주변에 작은 오돌토돌한 것들이 생긴 경험. 비싼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까지 덧발랐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답답하고 따가운 경험.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손 드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게 다 바세린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용 방법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방법을 정확히 알고 나면 바세린이 완전히 다른 제품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바세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으로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정확히 집 한 채와 같습니다. 가장 바깥쪽은 표피입니다. 집으로 치면 외벽 벽돌이에요. 그 안쪽은 진피입니다. 집의 기둥이자 전기 배선,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 피하 지방층이 있어요. 집의 단열재처럼 열을 지켜주고 외부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집 벽돌만 단단하다고 집이 완전한 게 아니죠. 벽돌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시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피 세포들 사이를 메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 과학에서는 이것을 피부 장벽 또는 피부 방어막이라고 부릅니다.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이 3가지로 이루어진 구조물이에요. 이 피부 장벽이 건강할 때는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피부 안쪽 수분이 밖으로 쉽게 증발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탱탱하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외부 자극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요,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금세 건조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붉어지고 따가워집니다.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갈라집니다. 화장이 잘 안 먹고 들뜹니다. 이 증상들 혹시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이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30대와 비교했을 때 50대에는 피부 장벽 기능이 35% 감소합니다. 60대에는 48% 감소합니다. 70대에는 무려 61% 감소합니다.
피부의 세라마이드 함량도 50대 이후에는 3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세안만 해도 금세 당기고 크림을 발라도 잠깐이고 겨울만 되면 피부가 갈라지는 이유입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진 탓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포기하게 되지만 피부 장벽의 문제라고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부 장벽을 회복하거나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부 장벽 성분인 세라마이드 등을 보충해주는 것. 둘째, 손상된 피부 장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 바세린이 바로 두 번째 역할을 합니다. 피부 표면을 투명한 보호막으로 덮어서 피부 안쪽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피부 장벽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오클루시브 테라피, 밀폐요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병원에서 화상 치료, 아토피 치료, 습진 치료에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바세린 한 통에 이런 의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밀폐요법이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피부 안쪽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문을 잠가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바세린만 바르면요. 덮을 수분이 없으니 아무 효과가 없거나 피지와 노폐물만 가둬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수분 먼저, 바세린 나중. 이 순서가 전부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바세린 사용의 50%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자, 이제 바세린의 역사도 잠깐 알아볼게요. 바세린은 1859년 미국의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가 발견했습니다. 석유 굴착 과정에서 광부들의 상처에 석유 부산물을 바르면 빨리 낫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바세린입니다. 그 이후로 1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의사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아기 기저귀 발진, 화상 상처, 피부 보호, 건조증 치료, 이 모든 곳에 바세린이 쓰입니다. 160년의 의학적 근거와 신뢰를 가진 제품입니다. 비싼 최신 화장품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안전하게 검증된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오히려 피부가 나빠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잘못된 사용법에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법 첫 번째입니다. 수분 없이 바세린만 바르기.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바세린을 세안 후 아무것도 없는 피부에 바로 바르는 경우에요.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성분이 없습니다. 수분을 가두는 성분입니다. 가둘 수분이 없으면 가두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더 문제는요. 아무것도 없는 마른 피부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면 피지와 각질, 공기 중 먼지 같은 노폐물이 피부 표면에 쌓입니다. 이것들이 바세린 막 아래에 갇히면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빈 통에 뚜껑을 닫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쓰레기가 있는 통에 뚜껑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바세린 바르기 전에 반드시 수분을 먼저 채우세요. 수분 크림이든 로션이든 미스트든 수분을 채운 다음에 바세린으로 덮으세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사용법 두 번째입니다. 너무 두껍게 많이 바르기. 많이 바를수록 효과도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바세린은 흡수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두껍게 쌓일수록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특히 피지 분비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두꺼운 바세린층과 피지가 합쳐져서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적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손가락 끝에 쌀알 한 알 크기입니다. 그 양을 양 손바닥으로 비벼서 체온으로 살짝 녹여줍니다. 그 다음 볼 한쪽 전체를 가볍게 덮어줍니다. 이게 적당한 양입니다. 덧바르지 마세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바를 때의 느낌은요. 마치 유리창에 투명 필름을 얇게 붙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얇은 막이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두꺼운 기름 덩어리가 올려진 느낌이 든다면 너무 많이 바른 겁니다. 잘못된 사용법 세 번째입니다. 낮에 두껍게 바르기. 낮에 외출 전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바깥의 미세먼지, 꽃가루, 오염물질들이 바세린 막에 달라붙습니다. 이것들이 피부 표면에 오래 머물면서 자극을 줍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더 심각합니다. 바세린의 가장 좋은 사용 시간은 밤입니다. 세안 후 취침 전, 자는 동안 피부는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고 세포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이때 바세린 보호막이 있으면 수분 증발이 막히면서 피부 회복 효율이 높아집니다. 낮 동안 화장을 해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 전에 두꺼운 바세린을 바르면 화장이 뜨고 밀리게 됩니다. 낮에 바세린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코 주변이나 입술처럼 화장을 안 하는 부위에 그것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잘못된 사용법 네 번째입니다. 피지가 많은 T존에 바르기. 이마, 코, 턱. 이 T존은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이미 피지가 자연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바세린을 바르면 피지 위에 바세린이 쌓이고 모공이 막히고 피부 속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붉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일명 오돌토돌한 피부 문제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바세린은 피지가 거의 없는 부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볼 아랫부분, 눈 주변, 턱선, 목처럼 건조하고 피지가 적은 부위에 집중하세요. T존은 절대 바르지 마세요. 이것 하나만 지켜도 트러블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잘못된 사용법 다섯 번째입니다. 염증이나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 바르기. 바세린은 염증을 치료하는 성분이 없습니다. 이미 염증이 생긴 부위를 막아버리면 염증이 더 깊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진물이 나거나 붉게 부어있는 부위,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세린을 바르면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실수, 지금 하나라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것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세린의 효과를 제대로 끌어내는 황금 조합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준비해주세요. 이 내용은 진료실에서도 잘 알려드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수분면 과세린.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조합입니다. 모든 피부 타입에 적용되는 기본 공식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 주의하세요. 포득포득하게 완전히 닦아내지 마세요.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물기가 70% 정도 제거된 상태, 즉 피부에 약간 촉촉함이 남아있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피부에 수분이 아직 남아있을 때 보습제가 더 잘 흡수됩니다. 이때 수분크림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수분크림이란 무엇일까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베타글루칸, 판테놀처럼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기거나 공급하는 성분이 들어간 크림입니다.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분을 보세요.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들어간 크림이면 충분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1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크림을 바른 후 1분에서 2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크림이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바세린을 덮으면 크림이 흡수되기 전에 바세린으로 막혀버립니다. 1분에서 2분 후 크림이 어느 정도 흡수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 바세린을 꺼냅니다. 쌀알 크기만큼 덜어내서 양손 끝으로 비벼줍니다. 체온으로 살짝 녹는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 건조한 부위에만 아주 얇게 펴발라줍니다. 볼, 눈 주변, 눈꺼풀 가장자리, 목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조합이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분크림 속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 0배까지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된 수분이 바세린 막 아래에 갇혀 오래 유지됩니다. 세계 피부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을 사용했을 때 단순히 수분크림만 사용했을 때보다 피부 수분 유지력이 2.3배 높았습니다. 같은 크림을 바르고도 결과가 2배 이상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68세 이순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겨울만 되면 코 주변과 볼이 하얗게 일어나는 게 고민이셨어요. 크림도 여러 가지 써봤지만 2시간만 지나면 다시 건조해진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간 계속 같은 고민을 안고 계셨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크림을 바르고 바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좀 기다리시나요? 그분은 바르고 바로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질문. 크림 위에 바세린 발라보셨어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딱 2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크림 바르고 2분 기다리기, 그 위에 바세린 얇게 덮기. 3주 후 오셨을 때 얼굴이 훨씬 촉촉해 보이셨습니다. 더 이상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추가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 조합,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 아침 저녁 꾸준히 하세요. 특히 저녁에 더 중요합니다. 자, 2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사과식초와 바세린. 이 조합을 처음 들으시면 많이 놀라십니다.
식초를 얼굴에 바른다고요? 걱정하시는 마음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희석해서 사용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피부의 pH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pH는 산성과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pH 7이 중성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 높을수록 알칼리성입니다. 건강한 피부의 pH는 4.5에서 5.5 사이입니다. 약산성 상태예요. 이 약산성 상태일 때 피부 장벽이 가장 잘 기능하고 좋은 세균이 살 수 있고 나쁜 세균이 살기 어렵습니다. 피부 효소들도 pH5 부근에서 가장 활성화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쓰는 세안제입니다. 대부분의 세안폼, 클렌징 제품들은 pH 8에서 10 사이의 알칼리성입니다. 비누는 더합니다. pH 10 이상이에요. 매일 이런 제품으로 세안하다 보면 피부가 점점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집니다.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각질이 두꺼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피부 방어 기능이 떨어집니다. 유익한 피부 세균이 줄고 해로운 세균이 늘어납니다. 피부가 칙칙해 보입니다.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72%가 피부 pH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써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과 식초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과 식초는 pH 3에서 4 사이의 산성입니다. 알맞게 희석해서 피부에 사용하면 알칼리 쪽으로 기울어진 피부 산성도를 다시 약산성으로 되돌려줍니다. 사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와 물을 1대 10 비율로 섞습니다. 밥 숟가락을 기준으로 하면 사과 식초 반 숟가락에 물 5숟가락입니다. 이것을 잘 섞어주세요. 세안 후 깨끗한 화장솜에 이 혼합물을 충분히 적십니다. 그 다음 얼굴 전체를 닦아내듯이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자극이 없다면 그대로 1분 기다렸다가 수분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합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더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사과 식초 1에 물 20 비율도 괜찮습니다. 피부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농도를 올려가세요. 처음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얼굴에 바르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테스트해보세요. 소량 바르고 20분 기다렸다가 붉어지거나 따가움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식초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꿀을 한 방울 추가하세요. 꿀은 천여핫 N섭 성분이 있고 식초 냄새를 줄여줍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 사과 식초가 일반 식초보다 좋을까요? 사과 식초에는 말산, 구연산 같은 과일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일반 식초보다 순하고 피부 친화적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3세 어르신이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환절기마다 얼굴이 사막처럼 건조해지고 팩이나 마사지를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과 식초 방법을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피부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화장도 훨씬 잘 먹고 오랫동안 들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미백 제품을 쓴 게 아닙니다. 피부의 산성도 균형이 돌아온 결과였습니다. 사과 식초는 마트에서 3, 영원에서 5, 영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전문 피부과 제품들 중에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토너들이 있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사과 식초는 그 역할을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가 식초로 세안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현대 과학이 그 이유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 정리합니다. 사과 식초 1에 물 10 희석 후 세안 뒤 화장솜으로 닦기, 1분 후 수분 크림 바르기, 마지막으로 바세린 얇게 덮기 이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입니다. 레티놀과 바세린. 레티놀,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요즘 주름 크림이나 탄력 세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A의 유도체인데 피부과학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항노화 성분 중에 가장 효과가 검증된 성분으로 꼽힙니다. 레티놀이 피부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부 세포 교체 주기를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각질이 빨리 탈락하고 새 세포가 올라옵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피부 두께를 증가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는 피부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줍니다. 멜라닌 색소 이동을 억제해서 기미나 잡티를 옅게 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공식 학회지에 따르면 레티놀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한 경우 눈가 잔주름이 평균 2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레티놀은 효과만큼 자극도 셉니다.
특히 얇아진 60대, 70대 피부에는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레티놀을 처음 쓰는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붉어짐, 따가움, 건조함 증가, 각질 들뜸, 심하면 피부가 뒤집혔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레티놀 리테이션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이 두려워서 레티놀 제품을 사고도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한두 번 써보고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이때 바세린이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을 레티놀 위에 얇게 덮어주면 레티놀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서 자극을 크게 줄여줍니다.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얇은 거즈 한 장을 피부 위에 덮으면 직접 노출은 막으면서 빛은 여전히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유지하는 거예요.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세요. 레티놀은 햇빛에 분해되기 때문에 낮에 사용하면 효과도 없고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세안 후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레티놀 크림 또는 세럼을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소량 발라줍니다. 눈가, 이마, 볼이 주로 대상입니다. 양은 정말 조금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보리알 크기 정도만 얼굴 전체에 쓰세요. 그 다음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세린을 그 위에 얇게 덮어줍니다.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바세린을 레티놀이 먼저 피부에 닿고 바세린이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틀에 한 번만 사용하세요. 3주 후 피부가 익숙해지면 매일로 늘려가세요. 갑자기 매일 사용하면 자극이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피부에 맞춰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드릴게요. 65세 이정임 어르신이 자녀분이 선물해 주신 비싼 레티놀 크림을 사용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각질이 들떴습니다. 레티놀 리테이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크림을 서랍 속에 넣어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바세린 완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레티놀 소량을 주름 부위에 바르고 1분 후 바세린 얇게 덮기, 이틀에 한 번 시작하기, 일주일 후 오셨을 때 이번에는 자극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3주 후에는 피부가 한결 매끄럽고 탱탱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서랍 속에 잠자던 크림이 드디어 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레티놀 제품은 비싼 것일 필요 없습니다. 약국에서 5,000원에서 10,000원짜리도 충분히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레티놀 농도가 0.1%에서 0.3% 사이인 제품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고농도를 쓰면 자극이 강합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 정리합니다. 밤에 레티놀 소량을 주름 부위에 바르고 1분 후 바세린 얇게 덮기,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사용하기, 이것입니다. 네 번째, 황금조합입니다. 비판텐과 바세린, 비판텐 아시죠? 파란 통에 흰 크림이 담긴 제품입니다. 아기 기저귀 발진, 상처 회복에 많이 쓰입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은 순한 의약품입니다. 비판텐의 핵심 성분은 덱스판테놀입니다. 비타민 B5의 일종으로 피부에서 판토텐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성분이 피부 세포 재생을 직접 자극합니다. 손상된 피부 세포가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또한 피부 내 수분 보유 능력을 높여줍니다. 천연 피부 장벽 성분인 세라마이드 합성을 도와줍니다. 항염 효과도 있어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비판텐은 손상된 피부 안쪽에 응급 처치를 해주는 성분입니다. 치료제는 아니지만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도와주는 재생 촉진제입니다. 이 비판텐과 바세린이 함께 사용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비판텐이 안쪽에서 피부 회복을 촉진하고 바세린이 바깥쪽에서 외부 자극을 차단합니다. 안팎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방어이자 이중 회복 시스템입니다. 이 조합이 특히 좋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갈라질 때, 환절기에 피부가 갑자기 예민해졌을 때, 오랫동안 관리를 못해서 팔꿈치나 무릎 각질이 두껍게 쌓였을 때, 세안 후 얼굴이 심하게 당기고 빨개질 때,
립밤을 아무리 발라도 입술이 계속 갈라질 때, 이런 상황에서 비판텐과 바세린 조합이 가장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상되거나 갈라진 부위에 비판텐을 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줍니다. 취침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는 동안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발 뒤꿈치나 팔꿈치에 사용하실 때는 양을 좀 더 넉넉하게 바르셔도 됩니다. 특히 발 뒤꿈치는 각질이 두껍기 때문에 비판텐을 충분히 바르고 바세린으로 덮은 다음 면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판텐은 상처가 열려 있거나 진물이 나는 부위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감염이 의심되는 부위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문 후 재생 단계에 있는 피부에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주름과 팔꿈치 거친 각질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65세였고 목선이 너무 칙칙하고 팔꿈치가 항상 거칠어서 여름에 반팔 입기가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취침 전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목에 비판텐을 발라주고 바세린으로 덮기, 팔꿈치에도 동일하게 하기. 4주 후 다시 오셨을 때 목선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팔꿈치 각질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옷이 닿아도 따갑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비판텐 한 통 6, 0원, 바세린 한 통 4, 0원, 합계 1만 원이었습니다. 황금 조합, 네 번째 정리합니다. 손상 부위에 비판텐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 얇게 덮기, 취침 전 사용, 심한 부위는 면 소재로 덮고 자기, 이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황금 조합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분크림과 바세린, 모든 피부에 적용되는 기본 조합. 두 번째, 사과 식초와 바세린, 피부 pH 균형이 무너진 경우, 크림 흡수가 잘 안 될 때. 세 번째, 레티놀과 바세린, 주름과 탄력 개선이 목표인 경우, 레티놀 자극이 걱정될 때. 네 번째, 비판텐과 바세린, 피부가 손상되고 갈라진 경우, 빠른 회복이 필요할 때.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수분이나 회복 성분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으로 덮는 순서를 따릅니다. 모두 아주 적은 양을 얇게 사용합니다. 모두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고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피부 타입별 상세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바세린이라도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건성 피부 어르신들입니다. 세안 후 금세 당기고 겨울에는 얼굴이 하얗게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바세린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아침에는 수분크림을 충분히 바른 후 바세린으로 마무리하세요. 저녁에는 사과 식초로 pH 균형을 맞춘 후 수분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덮어주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비판텐을 추가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를 틀어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면 바세린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중성 피부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평소에는 크게 건조하지 않지만 환절기나 겨울에만 건조해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바세린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조함이 느껴질 때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세요. 특히 볼처럼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에만 포인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마, 코, 턱처럼 피지가 많은 T존에는 절대 바세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볼 아랫부분이나 눈 주변처럼 상대적으로 건조한 부위에만 아주 소량 사용하세요. 수분크림도 오일프리 제품을 선택하세요. 민감성 피부 어르신들은 어떤 제품을 써도 잘 반응하시는 분들입니다. 바세린 자체는 자극이 거의 없지만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소량 바르고 24시간 지켜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으로 시작해서 괜찮으면 늘려가세요. 아토피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바세린은 의학적으로도 권장되는 보호제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도 아토피 피부 관리에 바세린 같은 오클루시브 제제를 권장합니다. 단, 아토피 상태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을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계시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1시간을 그냥 있어 보세요. 1시간 후 피부가 많이 당기고 거칠게 느껴진다면 건성 피부입니다. 1시간 후 별로 당기지 않고 괜찮다면 중성 피부입니다. 1시간 후 이마와 코 부위가 번들거린다면
지성 피부입니다. 이마와 코는 번들거리는데 볼은 당긴다면 복합성 피부입니다. 조금만 자극을 줘도 빨개지고 따가워진다면 민감성 피부입니다. 이 방법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체 부위별 바세린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외에도 바세린이 정말 효과적인 부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 뒤꿈치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위 중 하나예요. 양말을 벗으면 발 뒤꿈치가 하얗게 갈라져 있고 심할 때는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발 뒤꿈치에 피지선이 없어서 건조해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샤워 후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아줍니다. 발 뒤꿈치에 비판텐을 먼저 발라줍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넉넉하게 덮어줍니다. 그 다음 얇은 면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비닐로 감싸는 방법도 있는데 통기가 안 되니면 양말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룻밤만 해도 차이가 납니다.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발 뒤꿈치가 상당히 매끄러워집니다. 여름에 샌들 신기 부끄러우셨던 분들도 꾸준히 하시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이 부위들은 다른 곳보다 각질이 두껍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방치하면 점점 더 두껍고 어둡게 변합니다. 샤워 후 바디로션을 먼저 전체적으로 바르고 5분 후 팔꿈치와 무릎에 비판텐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덮어주세요. 매일 저녁 이렇게 하시면 한 달 안에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목 부위입니다. 목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얼굴에 크림 바를 때 목까지 같이 바르세요. 바세린도 얼굴에 바를 때 목까지 내려서 발라주세요. 이 습관 하나가 목주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손과 손등입니다.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씻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손 씻을 때마다 비누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손 씻은 후에는 핸드크림을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녁 취침 전에는 핸드크림을 바른 다음 손등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줍니다. 특히 손가락 마디가 갈라지시는 분들에게 비판텐과 바세린 조합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코 주변입니다. 환절기에 코를 자주 풀거나 닦다 보면 코 주변 피부가 얇아지고 빨개지고 자극받습니다. 이때 코 주변에 소량의 바세린을 바르고 나가시면 마찰로 인한 자극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입술입니다. 입술은 피지선이 없어서 피부 중에서 가장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일반 립밤 대신 바세린을 입술에 발라보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입술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입술에 바세린을 넉넉하게 발라주면 아침에 훨씬 부드러운 입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전성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세린 석유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발암물질 아닌가요?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 걱정 정말 많이 받습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석유 부산물에서 유래한 것이 맞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석유 굴착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바세린은 수십 단계의 고도 정제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제품입니다. 발암물질 논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1990년대에 정제가 불충분한 미네랄 오일이 피부암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바세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대 바세린은 그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된 의약품 등급 제품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FDA에서 바세린을 피부 보호제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유럽 화장품학 규정에서도 안전 성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정제 바세린은 안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사용 사례도 있습니다. 화상병동, 신생아실,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수십 년간 사용해온 제품입니다. 아기 피부에도 쓸 만큼 순한 제품이 발암물질일 리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어떨까요? 바세린의 알레르기 반응 발생률은 0.001% 미만입니다. 화장품 성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히알루론산, 나이아시나마이드, 비타민C 같은 유명한 성분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 후 24시간 지켜보시고 사용하세요. 이 정도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올바른 세안법과 바세린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바세린을 잘 사용해도 세안을 잘못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세안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세안 후 뽀득뽀득해야 깨끗하게 씻긴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 뽀득뽀득한 느낌은 피부 표면의 천연 기름막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신호입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된 거예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세안을 꼼꼼히 여러 번 해야 좋다. 역시 아닙니다. 세안제를 반복해서 쓸수록 피부 장벽이 더 많이 손상됩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야 모공이 열려서 더 깨끗해진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 기름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합니다. 틀린 이야기 대 모공은 근육이 없어서 열리고 다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아침 세안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는 미온수로만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 바세린과 크림을 바르고 잤다면 아침에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안제가 꼭 필요하다면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고 30초 이내로 빠르게 헹궈내세요. 올바른 저녁 세안법 알려드립니다. 하루 동안 쌓인 미세먼지, 피지, 자외선 차단제를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로 메이크업과 선크림을 녹여줍니다. 그 다음 약산성 클렌저로 한 번 더 세안합니다. 문지르지 말고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거품을 올려줍니다.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냅니다. 물 온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차가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미온수, 손목에 댔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수건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세요. 마찰이 피부 자극을 줍니다. 특히 얇아진 시니어 피부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부드러운 면 소재 수건을 사용하시고 얼굴 전용 수건을 따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은 2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피부 위생에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완전한 데일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1단계,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합니다. 세안제 없이 미온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0초에서 1분 이내로 마칩니다. 2단계,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완전히 닦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3단계, 즉시 수분 크림을 발라줍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3분이 지나면 피부 수분이 오히려 더 빠르게 날아갑니다. 4단계, 1분에서 2분 기다립니다. 크림이 피부에 흡수될 시간입니다. 5단계, 건조한 부위에만 바세린을 쌀알 크기로 얇게 발라줍니다. 볼, 눈 주변, 목 중심으로 바릅니다. T존은 바르지 않습니다. 6단계,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크림은 더 중요합니다. 아침 루틴 완료입니다. 전체 시간 약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1단계,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로 메이크업과 선크림을 먼저 제거합니다. 2단계,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합니다. 부드럽게 거품을 올려서 마사지 하듯이 씻어줍니다. 3단계,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냅니다.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헹궈주세요. 4단계,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5단계, 사과 식초 희석액을 화장솜에 적혀서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6단계, 1분 후 수분 크림을 발라줍니다. 7단계, 1분 후 바세린을 건조한 부위에만 얇게 발라줍니다.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6단계에서 수분 크림 대신 또는 먼저 레티놀을 바르세요. 1분 후 바세린을 덮으세요. 피부가 많이 손상됐거나 갈라진 부위가 있다면 바세린 대신 비판템 바른 후 바세린으로 덮으세요. 저녁 루틴 완료입니다. 전체 시간 약 15분이면 됩니다. 이 루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복잡하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제품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한 달 후에 확실히 달라진 피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 동료 의사들이 이 정도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냐고 할 만큼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싼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크림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일부 날아가거나 산화됩니다. 이때 바세린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크림을 바르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피부에 충분히 흡수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바세린을 아주 얇게 손끝에 덜어서 마치 유리창에 투명 필름을 붙이듯이 가볍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크림 속 유효 성분들이 피부 안에서 더 오래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크림을 바르고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품 가격과는 관계없습니다. 만원짜리 크림이든 10만원짜리 크림이든 바세린 레이어링을 해주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한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세린 쓰면 피부가 의존성이 생긴다고 하던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바세린은 피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없습니다. 그냥 보호막만 만들 뿐이에요. 사용을 중단해도 피부에 의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흡수돼서 몸속에 쌓인다고 하던데요.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바세린의 분자 크기는 피부 세포 사이를 통과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피부 표면에 막만 형성하고 흡수되지 않습니다. 바세린이 모공을 막는다고 하던데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양이 너무 많거나 피지가 많은 T존에 사용하면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부위에 적정량을 사용하면 모공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세린 용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부 보습과 보호, 입술 보호, 상처 보호, 화상 후 피부 보호, 건조한 눈꺼풀 보호, 눈썹 정리, 큐티클 관리, 신발끈이 닿는 부위 마찰 방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제품입니다. 3. 0원에서 5. 0원짜리 작은 통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 사용의 3가지 황금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칙, 수분 먼저 바세린 나중. 수분이 없는 피부에 바세린을 바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분 크림이나 로션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으로 덮으세요. 두 번째 원칙, 얇게 부분적으로. 쌀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볼, 눈 주변, 목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T존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 밤에 사용하기. 취침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는 동안 피부가 회복하는 시간에 바세린 보호막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피해야 할 5가지 실수도 기억하세요. 수분 없이 바세린만 바르기, 두껍게 많이 바르기, 낮에 두껍게 바르기, T존에 바르기, 염증 피부에 바르기. 황금 조합 4가지도 기억하세요. 수분 크림 후 바세린, 사과 식초 후 바세린, 레티놀 후 바세린, 비판텐 후 바세린. 안전성은 걱정하지 마세요. 160년의 의학적 근거, FDA와 식약처의 공식 안전 인정, 신생아실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오늘 이 많은 내용 중에 지금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신다면 뭘 하시겠어요? 저는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녁, 세안 후 수분 크림 바르고 2분 기다린 후 바세린을 볼에 얇게 덮어주세요. 딱 이것 하나만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피부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변화를 느끼신 후 나머지 방법들을 조금씩 추가해 가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피부는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외부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건강한 피부가 곧 건강한 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돌볼 차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집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피부가 부드럽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겁니다. 또래분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오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한 피부로, 더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눠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도움이 됐던 내용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과 계절의 관계, 그리고 한국 시니어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계절별 피부 관리법입니다. 봄철 피부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봄은 피부에 가장 힘든 계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겨울 동안 건조한 환경에 적응해 있던 피부가 갑자기 온도와 습도가 변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까지 더해집니다. 피부가 혼란을 겪습니다. 봄철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갑자기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집니다. 건조했던 피부가 갑자기 트러블이 생깁니다. 아무리 수분을 공급해도 피부가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눈 주변이 가렵고 자극받은 느낌이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봄철 꽃가루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그 반응이 피부에도 나타납니다. 황사는 중금속과 세균이 포함된 매우 작은 입자입니다. 이것이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줍니다. 바세린이 여기서 역할을 합니다. 외출 전에 건조한 부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꽃가루와 황사가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을 일정 부분 막아줍니다. 봄철 특별 루틴입니다. 외출 전에 선크림을 바른 후 볼 부위에 아주 얇은 바세린 층을 추가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이중 세안을 철저히 합니다. 클렌징 오일로 먼저 닦아내고 약산성 클렌저로 마무리합니다. 저녁에는 사과 식초로 산성도를 맞춰주고 수분크림 후 바세린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름철 피부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바세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름에도 바세린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에어컨 때문입니다. 에어컨 바람은 실내 습도를 급격히 낮춥니다.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 있으면 피부가 급속도로 건조해집니다. 여름에도 실내에 계신 분들은 건조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름 햇빛도 문제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된 후 피부가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경험 있으시죠? 이때 알로에 젤 같은 진정 제품을 바른 후 바세린으로 얇게 덮어주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여름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바세린을 낮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 바세린으로 피부를 덮으면 체온 조절이 방해받고 땀과 섞여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샤워 후 취침 전에만 소래를 사용하세요. 가을철 피부 관리입니다. 가을은 피부를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여름 동안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가을부터 바세린 루틴을 더 충실히 하세요. 레티놀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자외선이 약해지기 때문에 레티놀 사용 후 광과민 반응이 줄어듭니다. 가을부터 레티놀을 시작해서 겨울 내내 꾸준히 유지하세요. 주름과 탄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입니다. 겨울은 피부에 가장 가혹한 계절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깥 공기, 뜨겁고 건조한 실내 난방, 이 두 가지가 피부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피부과 내원 환자가 11월에서 2월 사이에 전체의 35%가 집중됩니다. 겨울이 피부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겨울철 특별 대책이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세요.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 수분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겨울에는 바세린 사용 빈도를 늘리세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하고 특히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면 바로 손과 얼굴에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발 뒤꿈치는 겨울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매일 저녁 비판텐과 바세린 조합으로 관리하세요. 이제 음식과 피부의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을 아무리 잘 사하게도 음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줍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충분히 드시지 않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이 피부 수분 유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온수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피부 세포막이 건강해야 수분이 세포 안에 잘 유지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콩과 두부입니다. 콩에는 피부 콜라겐 합성을 돕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또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합니다. 우리 전통식품인 된장, 두부, 청국장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당근과 고구마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주황색 채소들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세포 재생을 돕고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레티놀이 바로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에 나쁜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설탕, 흰쌀밥, 흰빵, 과자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화는 피부 콜라겐과 당분이 결합해서 콜라겐을 굳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짜게 드시면 몸이 수분을 끌어당겨 부종이 생기고 피부 내 수분 분포가 불균형해집니다. 특히 눈 주변 부종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 술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체내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생기는데 이것이 피부 색소 침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과 피부의 관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피부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른에게도 분비됩니다.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합니다. 주로 잠든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혈류가 피부로 집중됩니다. 낮에는 소화, 운동 등 다양한 곳에 쓰이던 혈액이 밤에는 피부 회복에 더 많이 쓰입니다. 피부 세포 교체가 활발해집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들이 밤에 새 세포로 교체됩니다. 바세린이 이 모든 과정을 돕습니다. 취침 전에 바세린으로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 피부 회복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취침 전 바세린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피부 회복에 필요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피부 회복도 더딥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피부 관리의 일부입니다. 스트레스도 피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피부 장벽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피부가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매일 30분의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듣기, 손주들과의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바세린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바세린은 노인들만 쓰는 옛날 제품이다. 진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에서 현재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미용의학에서도 시술 후 피부 보호용으로 바세린을 사용합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오해 2. 비싼 제품이 더 좋다. 피부 보습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분자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다른 성분들과 상호작용 없이 오롯이 보호막 역할만 합니다. 복잡한 성분들이 들어간 비싼 제품들이 오히려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오해 3. 바세린을 쓰면 피부가 게을러진다. 이 말의 의미는 바세린이 피부 자체의 보습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건데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없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막을 만들 뿐입니다. 피부의 자체 기능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오해 4. 바세린은 얼굴에만 쓰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뒤꿈치, 팔꿈치, 무릎, 손, 입술 등 몸의 모든 건조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가장 먼저 할 것 딱 하나만 고른다면 이겁니다. 오늘 저녁 세안 후 수분크림을 바르고 2분 기다린 후 볼에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얇게 발라주세요. 내일 아침 피부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변화를 느끼신 후 하나씩 추가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식한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드리는 것. 우리 세대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본인을 돌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돌볼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피부로,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